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6월달 국산차 판매 순위가 나왔습니다. 치열하죠. 그랜저 그리고 K8도 새로 나왔잖아요. K8이 그랜저를 이긴다 만다. 사실 플랫폼만 놓고 보면 이긴다고 하죠. 정말로 이겼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브랜드별 판매량을 살펴볼 건데요. 다나와 자동차를 참고했습니다. 일단 국산차 전체 판매량은 13만 4천대, 전년에 비해서 24% 정도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줄어드니까 더 감소해? 야, 이상한데? 아마도 이건 판매량 감소가 이 반도체 수급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6개의 브랜드 중에서 6위, 르노 삼성입니다. 르노 삼성은 5610대, 어지간한 브랜드들 한 종만큼 밖에 못 팔았죠. 지금 르노 삼성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차는 QM6, XM3, SM6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 르노 삼성의 판매량은 QM6, XM3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신차를 빨리 출시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SM6 판매 부진은 조금 아쉽죠. SM6가 좋은 차인데, 진짜 좋은 차인데 이렇게 안 팔리는 거, 이게 뭐 마케팅이 잘못된 건지, 이전에 SM6가 너무 안 좋은 이미지를 그냥 쌓아가는 동안 그걸 그냥 손 놓고 기다렸던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XM3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거 나오게 되면 판매량이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아니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XM3도 요번에 파워트레인을 바꿔서 주행 성능을 훨씬 더 좋게, 그리고 출발할 때 훨씬 더 부드럽게 이렇게 세팅을 바꿨는데요. 기존에 시승해보고 XM3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마 새로운 XM3 타보시면 이거는 좀 마음에 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5위는 쌍용차입니다. 5724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요. 쌍용차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쌍용차는 이게 순조롭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지금은 쌍용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영회계법인이, 한용 아니고 한영회계법인이 이 회사의 계속 기업 가치, 그러니까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이 회사를 그냥 다 팔아서 땅값 챙기고 뭐 기계 챙기고 뭐 이렇게 다 이걸 청산해버리는 게 오히려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IHS 글로벌 인사이트라고 하는 조사기관의 자동차 시장 전망치를 적용한 건데요. IHS는 지금까지 SUV가 인기인데 2027년, 그러니까 앞으로 6년 후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그러니까 SUV의 점유율이 급감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6년 후면 갑자기 SUV가 안 팔리게 된다고? 그럴까요?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또 이거를 조사하는 기관 중에 LMC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이 조사기관의 전망치를 적용하면 SUV가 꾸준히 인기를 끌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쌍용차의 계속 기업 가치가 1조 4,300억, 그러니까 청산 가치보다 한 4천억 정도 높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청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쌍용 첫 번째 전기차 E100, 그러니까 코란도 전기차라고 하는 이 차도 다음 달에 유럽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 잘 팔릴지,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를 좀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지, 이런 것도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부분이네요. 국내는 내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4위는 쉐보레입니다. 5740대. 쉐보레 판매량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가장 잘 팔리는 모델도 보면요, 이게 스파크거든요. 그 다음에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 그렇게 되는데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는 괜찮습니다. GM을 먹여 살리는 아주 효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은 스파크거든요. 스파크가 경차고 여기서 수익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노후화 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쉐보레 차들도 꽤 노후화 된 상태예요. 그래서 신차가 없기 때문에 판매량이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공장 폐쇄 건도 걸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트레일블레이저, 그리고 새로 나오는 CUV, 이렇게 두 개 차종만 놔두고 전부 다 단종시킨다고 하니까요. 요것도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스파크 그리고 여러 차종이 내년까지만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 뭐 그나마 현대기아처럼 뭐 신차를 막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해외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모델들 좀 많이 가져와서 좀 종을 좀 다양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12,900대.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현대 브랜드랑 분리해서 별도 브랜드로 내놓고 있는데도 3위예요. 차종이 몇 개 되지도 않고 차량 하나당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어지간하면 5천만원 이상인데 이런 차가 12,000대나 팔리다니 대단한 거죠. 제네시스 지금 유럽에도 진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뭐 현대차 자료지만 일단 팔려야 아는 거죠. 아직은 뭐 알 수 없어요. 제네시스 플래그십 모델 G90에서 5.0L V8 엔진이 사라진다고 해서 아쉬운 분들도 많으시죠. 이 엔진 사라지면 현대차는 이제 V8 엔진이 들어간 차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5.0L 엔진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는 3.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뭐 출력으로 따져도 400마력이 넘는 차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3.5L 터보 가솔린이 380마력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긴 한데 5.0L 엔진처럼 400마력이 넘는 그런 엔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현대차가 하이 퍼포먼스 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400마력 넘는 차가 없는 브랜드가 만드는 N이라니 섭섭한데요. 그렇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5.0L 엔진은 사라지지만 전기차는 500마력 넘는 전기차들이 나올 테니까요. GV60 전기차도 출시 준비 중인데요. GV60 전기차 퍼포먼스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G80 전기차 시승이 있는데 이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2위는 기아차입니다. 49,200대. 이 정도면 엄청 많이 팔았는데요. 사실 EV6도 인기를 모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전 계약을 하기도 했고 저도 사전 계약했으니까. 미국에서 EV6 퍼스트 에디션 1,500대를 예약 주문 받았다고 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다 팔렸다고 해요. 야, EV6 인기 뜨거운 거죠. 저도 GT라인 계약 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차가 국내 판매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18%나 감소했는데요. 해외 판매는 35%나 증가해서 204,312대. 와,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 대단합니다. 이게 국내 판매는 감소한 게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국내는 신차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니까 이 차들이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 판매는 사실 신흥시장도 있고 해서 이 판매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거기서 생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반도체 이슈를 조금 덜 타고 더 쉽게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모로 기아차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물 들어올 때 놓져야 되는데 또 잘만 저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위는 당연히 현대차입니다. 55,500대. 현대차의 해외 판매량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죠. 북미, 유럽, 아시아 이런 곳에서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그럴만도 한 게 코로나 이슈도 좀 해결이 됐고 현지 공장이나 아니면 현지 판매망이 다시 살아나면서 대기 수요들 그리고 보복 소비, 요즘 보복 소비란 말이 있더라. 이게 뭔가 그동안 갇혀 있어서 나 괴로웠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쏠란다, 그런 것들도 일어나면서 가볍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에 또 좋은 소식도 있죠. 현대차 그동안 반도체 이슈로 정말 머리 아팠잖아요. 그런데 현대차가 이번 달부터 반도체 이슈 좀 해결이 되고 정상화되면서 판매도 생산도 정상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TSMC를 비롯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회사들이 다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으니까요. 자, 많이 기다리셨던 모델별 판매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차가 많이 팔렸고 어떤 차가 안 팔렸는지 이거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근데 요즘 대세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냥 잘 팔리는 차를 산대요. 그러니까 야, 저게 대박이라며? 그러면서 그거 산다는 거예요. 저거는 별로래 라면 그냥 안 사버린대. 아니, 그런 식이 되나? 차를 구입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구입해요? 나한테 좀 어울리고 내가 좀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남들하고 다른 차를 선택하고 시승해보고 나니까 저거인 줄 알았더니 저거네, 이런 식으로 안 해? 남들 사는 차 그냥 사는 거야? 이거 좀 섭섭한데. 어쨌든 모델별 판매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타지 않는 차도 의외로 괜찮은 차가 있다니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덜 팔린 차 뭘까요? 두구두구두구. 가장 덜 팔린 차 59위입니다. 쉐보레 까마로 7대가 팔렸네요. 까마로. 이럴 차가 아니긴 한데 엄청난 엔진을 갖고 있는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죠. 까마로 가격을 한번 볼까? 5,450만원. 수입차인데 게다가 6.2L 엔진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차에서는 5.0도 없앴다니까. 450마력 V8 엔진.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이렇게 안 팔리다니 아쉽습니다. 58위는 다마스입니다. 야, 다마스 아직도 팔고 있었어? 다마스 조만간 시승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 없어.
이 보내기 전에 한번 시승을 해보고, 어렸을 때 나름대로 이거 로망이었거든요. 갖고 싶었어 사실. 너무 귀엽잖아.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위는 르노 트위지입니다. 56위는 르노 마스터입니다. 좀 저조하죠. 굉장히 저조한데 이럴 차가 아니죠. 이 차는 뚜껑이 제대로 다 덮여있고 이 저상이에요. 그래서 마스터는 상하차 할 때 정말 편한 차인데, 이게 왜 안 팔리냐면 수동 변속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어째서 자동 변속기를 안 들여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무튼 자동 변속기 언젠간 들여올 것 같고요. 정말로 앞으로 큰 인기를 끌 화물차 형태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포터 봉고를 단종시키기로 했거든요. 포터랑 봉고를 단종시키면 어떡하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인데 그 시장이 이제는 전체로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시장을 누가 가져갈 건가? 이게 지금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트럭 같은 거 수입하는 회사들, 아니면 트럭 수입 안 했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유럽 트럭이나 뭐 중국 트럭이나 막 수입하게 됐어요. 수입하면 몇 대가 팔릴 거냐면 거의 매달 10,000대씩 팔 수 있어. 어마어마한 시장 아닙니까? 네, 이거 한 1, 2년 안에 이거 10,000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자동차입니다. 55위는 제가 타던 벨로스터 N입니다. 47대 팔렸네요. 54위 그랜드 스타렉스고요. 53위 르노 조에, 52위 르노 캡처, 51위 르노 삼성 SM6. 아니 왜 이렇게 밑에 몰려있어? 왜 이렇게 몰려있어요? 이거 르노 삼성 진짜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조금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런데 이 캡처 하이브리드가 살짝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비가 무려 24.06km 리터예요. 야, 이게 뭐 너무한 거 아닌가? 연비가 24라고? 대단합니다. 1.6L 4기통 가솔린 엔진에 배터리를 추가한 거고요. 143마력을 낸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 캡처 하이브리드 이것도 기대가 되고, XM3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차입니다. 45위는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327대. 쉐보레 전기차 볼트가 EUV라고 해서 이제 볼트 SUV 아니면 CUV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를 내놓는데요. 이 차가 EPA 기준으로 해서 395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는 그렇게 긴 편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오면 300km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정도? 아니면 300km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이 정도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모터 파워가 200마력입니다. 출력은 아주 충분한 것 같고요. 미국 가격 기준으로 해서 3,700만원 정도. 그러면 괜찮은 그 가격이거든요. 미국은 어쨌든 물량으로, 가격으로 승부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조금을 1,200만원 받으면 2천만원 중반이 되잖아요. 2천만원 중반에 CUV를 살 수 있다. 전기 CUV. 거리가 조금 짧다는 거 감안해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43위에 제네시스 G90입니다. 그런데 39위에 기아차 더 뉴 K9이네요. G90보다 210대를 더 팔았어. G90을 안 사고 K9을 사셨다고요? 대단합니다. 사실 이거 더 뉴 K9이거든요. 하긴 그렇긴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페이스리프트지만 꽤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기존 K9도 판매량이 여기 어쩌면 같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할인 판매와 신형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G90보다 더 많이 판매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K9하고 G90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는 K9 판매량이 더 높았을 수 있는데, 이 K9은 이제 G90 그리고 G80까지 같이 잡는 차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G80과 비교해서 이 차의 판매량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훨씬 더 싸요. 네, 38위는 현대차 코나입니다. 639대. 37위는 현대차 넥소네요. 751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황당합니다. 코나보다 넥소가 더 많이 팔렸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대단합니다. 지금 아이오닉5 계약하신 분들 중에서 넥소로 옮기시면 할인해준다고 하는 거 있던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근데 충전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32위는 기아차 스포티지입니다. 1187대. 풀체인지 스포티지가 공개됐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고, 야, 이거 스포티지 풀체인지 됐는데도 굳이 이걸 사시는 분들이 1180분. 사실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면 뭐 렌터카로도 많이 나오고 카시어링으로도 많이 팔리는 차니까.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가격이 좀 싸고 할인된다 이러면 뭐 괜찮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할인 아무리 해줘도 할인된 거 사지 마시고 신형을 조금만 기다리세요. 신형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 말 들으세요. 신형이 훨씬 잘 나왔어. 훨씬 크고 훨씬 모든 게 더 좋아.
말이 풀체인지가 아니고 진짜 완전히 풀체인지예요. 그리고 29위에는 렉스턴 스포츠 칸이 있네요. 합치면 2,800대. 오, 대단합니다. 신형 픽업 트럭인데 이게 판매량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동안 렉스턴을 조금 디자인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이런 디자인이면 내가 사겠다 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27위는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1603대. GM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인데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내년 10월에 단종된다고 하죠. 경차 시장 굉장히 작은데 그걸 또 이렇게 줄인다니 참 아쉽기도 합니다. 이게 잘 팔리는 차를 왜 단종할까? GM이 약간 자동차 선택이 좀 이상하죠. 올란도도 꽤 잘 팔렸는데 굳이 단종시키고 스파크도 굳이 단종시키고 다음 차종을 빨리 좀 도입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5위는 기아차 니로입니다. 2312대. 니로 풀체인지가 곧 나오죠. 곧 나온다고 해도 내년이야. 지금 정말 좋은 차죠. 니로에 대해서는 다들 호감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 차를 가지시면 제일 먼저 듣는 건 야, 그렇게 못생긴 차를 왜 샀어? 이럴 수 있는데 일단 한번 타보면 다들 야, 이 차 이래서 네 차 샀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좋은 차예요. 그렇지만 니로 풀체인지는 더 좋은 차니까 뭐 1년 정도 후에 차를 사겠다,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은 뭐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다음 차를 보고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위는 현대차 산타페입니다. 2780대. 한때 판매량 부동의 1위였잖아요. 산타페가 어떻게 이렇게 줄었죠? 야, 이거 페이스리프트 했는데도 이 정도라니 굉장히 불안합니다. 디자인이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출시됐거든요. 야, 하이브리드 출시되면은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여러가지 디젤,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있다면 이 중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달고요. 여기 전기 모터를 붙여서 무려 230마력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230마력에 연비는 15.3km 퍼리터. 그러니까 제 소렌토랑 같은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타봐서 아는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파워트레인이고 산타페에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난 소렌토. 네, 20위부터 한번 보면요. 20위는 기아차 K3 3042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기존 K3 디자인이 워낙 완성도가 높았고 거기다 더 다듬어서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판매량이 높은 게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19위는 기아차 레이입니다. 3223대. 공간이 넓고 실용성도 좋고 아직까지도 잘 팔리는 건 알겠는데 이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좀 해줘야죠. 이거 안하고 그냥 단종해버릴 건가요? 괜찮은데 이거 좀 잘 키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는 자동차입니다. 18위는 현대차 투싼입니다. 3338대. 최근 들어서 이 투싼 판매량 대부분이 마이너스 옵션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번 달부터는 반도체가 잘 수급된다고 하니까요. 뭐 기다려 봐야죠 뭐. 근데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기 전에도 투싼은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계약해도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게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면 내년 1월쯤에 받는 거죠. 이게 뭐,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네, 스포티지로 이탈하시는 분들도 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스포티지가 이 상황을 잘 노려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겠죠. 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위는 기아차 모닝입니다. 3349대. 경차 판매량 1위죠. 현대차 AX1이 나온다고 하는데 AX1이 이게 경차로 나올지 아니면 경차보다 조금 큰 차로 나올지 경차보다 한 20cm 더 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줄일 수 없을 것 같고 이 차가 아마도 경차로 나오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모닝 계속 인기를 끌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6위는 르노 삼성 QM6입니다. 3081대. QM6는 르노 삼성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죠. SUV 중에 유일하게 LPG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급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 아래급의 자동차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나와서 이 판매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5위는 현대차 아이오닉5입니다. 3667대. 일반 구매자들 아직도 대기 순번이 한참 남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상한 게 렌터카로 벌써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가용을 먼저 빼줘야 인기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 현재 차량들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얘 혼자 다른 세계의 자동차라는 느낌도 들고 나머지 차들이 다른 세계의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 디자인이 예쁜 건가? 어떤 건가? 고민하다가 끝나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언짢아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차 대기하던 분들이 그 보조금 다 끝났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언짢아하셨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서울시가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을 추경 편성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무려 11,200대. 아니 이게 시장님이 이렇게 전기차
전기차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나? 이제 아마도 서울에서도 보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걸로 예상되네요. 14위는 현대차 소나타입니다. 3774대. 모든 모델의 얼굴을 다 센슈어스로 바꿨잖아요. 그러고 나서 판매량이 조금 올라갔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했습니다. 지금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안 될 것 같고 빨리 페이스리프트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리프트 금방이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3위는 기아차 셀토스입니다. 4071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한때는 소형 SUV가 정말 싹쓸이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SUV의 시대가 온다. 그냥 당연히 소형 SUV 시대 아니야? 뭐 이랬었는데 아무래도 이 유행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지금은 소형 SUV 인기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소렌토나 뭐 GV70, 80 뭐 이런 중형 SUV, 고급 SUV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뭐 돈 많은데 뭐 왜 소형 SUV 타? 요즘 사람들 다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며? 그래도 다른 소형 SUV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그런 판매량인 것 같습니다. 12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4138대. GV70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차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GV70이 여기다 옵션을 막 붙이고 나면 G80급 가격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디자인이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실제로 주행해보면 주행 감각도 뛰어나고 정말 잘 만든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긴 한데 뭐 그래도 이 정도의 상품성을 가진 작은 SUV 이런 시장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잘 팔리고 있는 것 같네요. 11위는 현대차 스타리아입니다. 4304대. 스타리아는 뭐 여러가지로 초반에 인기를 끌었지만 약간 창문이 깨졌다고 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하는 얘기들을 했었죠. 개선품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스타리아가 거리에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독특하게 생겨서 지나가다가 딱 보면 오 스타리아 라고 한번 이렇게 시선을 강탈하는 이런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가 상용 밴이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이 상용 밴 느낌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인 것 같네요. 10위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입니다. 4964대. 페이스리프트의 시기가 다가와서 이 위장막을 씌운 차량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래도 판매량은 꾸준히 높다고 합니다. 팰리세이드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팰리세이드를 사려고 하면 MSRP라고 얘기하는 그 권장 소비자가보다 실제로 조금 더 웃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돈을 준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미국은 원래 일부 차량들이 처음에 나오면 이거 빨리 사고 싶으면 돈 더 내. 이게 미국에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 논리로 다 되는 거. 디즈니랜드 가서 줄 서는 거 싫으면 돈 내. 다 돼. 이 주차장도 여기 가까운 데 대고 싶으면 돈 내. 다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동차도 먼저 타고 싶으면 돈 더 내는 거죠. 그래서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에 수요보다 생산량이 훨씬 더 적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가 판매보다 많게는 10,000불 이상 더 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평균으로 따져도 지금 전 차종 중에 가장 웃돈을 많이 내는 게 텔루라이드래요. 평균 3,564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원 정도를 더 내야 돼. 평균. 이거보다 싸게 사면 정말 싸게 산 거고. 그리고 뭐 10,000불까지 더 내는 사람은 조금 너무 많이 낸 것 같지만 아무튼 이게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텔루라이드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이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이 팰리세이드는 1,290달러. 요 정도가 더 웃돈을 붙여서 팔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전 세계 사람들의 눈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기 많은 차는 여기서도 인기 많고 미국에서도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자, 9위는 기아차 K5입니다. 5,250대. 이런 중형 세단의 인기가 많이 사그라졌는데 K5는 역시 10위권에서 기염을 토하고 있네요. 8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5,357대. 럭셔리 세단이라는 시장은 변치 않고 계속되는 것 같네요. 7위는 기아차 K8입니다. 5,473대. 반도체 수급만 잘 됐으면은 이 그랜저를 좀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생산이 많이 딸려요. 이거 조금만 잘해서 그랜저하고 좀 대등하게 이렇게 좀 경쟁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 모델 2.5 가솔린을 계약해도 최소 4개월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 썬루프, 원격 스마트 보조 시스템 뭐 이런 거 넣으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너무하지 않나? 기아차가 요즘 차 정말 잘 만들고 있는데 이 부품이 없어서 판매량을 못 올리는 거 이거 굉장히 아쉽습니다. 6위는 기아차 봉고3입니다. 5,929대. 5위는 현대차 아반떼입니다. 5,973대. 4위는 제 차죠. 기아차 소렌토입니다. 6,081대. SUV 중에서 1위죠. 야, 역시 한용의 차. 역시 소렌토 정말 좋은 차죠. 제가 타면 다 잘 팔린다니까요. 제가 모델 3 샀는데 또 잘 팔리고. 근데 소렌토 정말 좋은 차인데 이번에 스포티지 인테리어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하긴 합니다. 약간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런 거, 그리고 전환식 조작계 이런 거, 버튼이 막 바뀌는 거,
너무 부러워요. 3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6,689대. 야, 카니발 진짜 잘 팔리는구나. 아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카니발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차 넓고 가격은 싸고 슬라이딩 도어 있고 따지고 보면 다 괜찮네. 세금에도 되게 좋잖아. 카니발은 사면 10% 부가세 환급이 돼요. 그리고 비용 처리도 무제한으로 돼. 괜찮다니까요. 법인들마다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죠? 1위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현대차 그랜저입니다. 9,483대. 와, 대단합니다. 이 그랜저는 사실 요번에 페이스리프트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반도체 이슈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이게 7년 전에 나온 차를 페이스리프트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기 기간도 짧고 생산도 굉장히 높고 판매량도 높습니다. 이게 또 그랜저 르블랑이라는 게 나오면서 야, 이게 또 새로운 뭐가 나왔나 보다 이러면서 관심을 집중하는데도 굉장히 잘 했어요. 그러면서 현대차 그랜저 지금 세계 판매량을 놓고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세그먼트 대중차입니다. 미국에도 안 팔고 중국에도 안 팔고 지금 파는 곳이라곤 우리나라 그리고 뭐 중동에 조금 파는 거, 국내밖에 안 파는데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의 판매량,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2위는 역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포터2죠. 9,208대. 야, 진짜 포터의 나라인가? 우리나라는 픽업 트럭의 나라입니까? 미국이 F150의 나라라고 우리가 야, 저 나라는 어떻게 픽업 트럭밖에 안 사냐 이랬었는데 우리나라야말로 픽업 트럭의 나라죠. 포터르기니라고 해서 정말 산길을 가다 보면 포터만큼 잘 달리는 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4년부터 포터 봉고의 디젤차 생산을 중단한다는 기사가 있죠. 이 차들은 가솔린이 없기 때문에 이 중단은 실제로 중단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어쩌면 여기에 전기 포터, 전기 봉고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LPG로 돌린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LPG가 돼도 엄청난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전기로 해도 꽤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포터 모시는 분들 LPG로 개조할 수 있지만 안 하시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기차로 살 수 있지만 전기차도 안 하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행 거리 그리고 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건데요. 디젤이 없어지면 사실 그걸 대응할 만한 그런 수입 디젤 자동차들 인기를 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달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도 벌써 끝났다는 게 새삼 느껴지네요. 남은 하반기 새롭게 출시될 차들 정말 많죠. 스포티지 같은 내연기관의 판매량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EV6, G80 전기차 그리고 GV60 같은 전기차들 이런 것도 얼마나 팔릴지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